안녕하세요. 현직 의사 닥터 달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저번에 레키로나가 꼭 필수적인 이유를 설명하면서 중증 환자 치료가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중증 환자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도대체 얼마나 힘들길래 레키로나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만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늘 영상 시작할 때 하는 말이지만 저는 그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늘 행복하고 건강하게 마음 평온하게 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그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중증 환자 치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몇 가지 그 이미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어, 구글 이미지를 좀 검색을 하면은요. 이렇게 인공호흡기 다는 게 중증 환자 치료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생긴 인공호흡기를 가지고 치료를 하는데요. 인공호흡기는 왜 하냐면은 이 예를 들면 코로나 환자가 왔어요. 70세 노인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런 분이 오시면은 뭐 열나고 기침나고 가래 나오고 하는 그냥 경증을 넘어서서 중등증, 중증이 되면은 이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죠. 숨이 안 쉬어지면 이렇게 산소 마스크를 드립니다. 근데 산소 마스크를 드려도 이 우리 몸에 있는 산소 포화도라고 하는데 산소 수치가 적어도 한 90 정도 이상은 나와야지 좀 안정이 되는 건데 이걸 이렇게 산소를 가장 세게 틀어도 산소 수치가 막 80, 70 이렇게 되면은 정말 큰일입니다. 몸에 우리가 산소가 부족해지면 장기들이 손상이 가잖아요. 특히 뇌가 제일 중요한데 산소 수치가 70, 60, 50 이렇게 떨어지면은 뇌에 산소가 안 가면서 뇌가 망가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뭐 눈도 못 뜨고 뭐 의식도 없고 이런 상태로 그러니까 뇌사 상태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산소 수치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산소 치료를 하는 거를 넘어서서 이걸로도 유지가 안 되면은 이렇게 목에다 튜브를 넣습니다. 어, 인공호흡기를 꽂는 튜브를 넣고 호흡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코로나 환자분들이 중증을 넘어서서 이제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런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이 방호복을 입고 하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리죠. 굉장히 불편하고 덥고요. 어, 그 방호복도 굉장히 입는 게 되게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옷도 엄청 겹겹이 입어야 되고요. 제가 이미지를 좀 보여드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입잖아요. 그래서 우주복처럼 옷을 입은 다음에 또 모자도 써야 되고 페이스 실드 산소 통도 차면서 그 산소로 호흡을 합니다. 음, 이런 식으로 입거든요. 그래서 안에도 굉장히 답답하고 진짜 힘들어요. 저도 몇 번이나 입어봤는데 진짜 힘들고 이거를 입고 이제 인공호흡기 넣으러 들어가서 인공호흡기 넣고 뭐 인공호흡기만 넣으면 끝이 아니거든요. 넣고 이제 호흡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도 계속 확인을 해줘야 되고 하는데 계속 이거 입고서 몇 시간씩 지키고 있는 겁니다. 정말 힘들겠죠.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인공호흡기를 넣으면은 목에 관을 넣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숨 쉬는 이 기관에 관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 물 먹다가 사례만 들려도 캑캑거리면서 엄청 힘든데 거기에 관을 넣으면 그냥 정상 생활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부러 수면제, 거의 마취제 같은 거를 주사를 해서 환자분을 재웁니다. 그래서 푹 주무시는 거예요. 주무시면서 인공호흡기 치료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망가진 폐가 좋아질 때까지 계속 항생제 쓰고
항바이러스제 쓰고 하면서 지켜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좋아지면 다행인데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젊은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이 에크모라고 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진짜 힘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어, 이렇게 혈관에다가 관을 꽂아서 산소 농도를 100%로 올려주는 피를 다시 혈관으로 넣어주는 그런 치료인데요. 이런 것까지 이제 하게 되면은 정말 의료진이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냥 24시간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그냥 환자분도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이거를 방역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한 상태에서 하면 더 힘들어지는 거죠. 음,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중증 환자가 뭐 한두 명이면 괜찮은데 이게 뭐 10명, 20명 이렇게 하루에 봐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말이 안 되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음, 딱 여기 나오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의료진이 뭐 간호사분, 의사분 해서 굉장히 많은 의료진이 투입이 돼서 이렇게 한 명의 환자분 보는데도 고생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은 아마 인공호흡기를 꽂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여기 튜브를 준비해 놨죠? 인공호흡기 꽂으려고 많은 분들이 준비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가서 한 명의 환자 인공호흡 치료하는데 이렇게 고생을 하십니다. 자, 제가 간략하게 좀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힘든 치료이기 때문에 레키로나를 통해서 경증 그리고 중등증에서 이렇게 조기에 치료를 해서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레키로나 치료가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 델타 변이로 인해서 백신을 맞아도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는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레키로나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질 것이고요. 그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아시아, 미국, 유럽, 뭐 아프리카 전 세계가 이제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셀트리온 그리고 레키로나가 해줄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어, 이 레키로나가 이제 델타 변이 동물 실험에서 효과가 있는 것이 또 증명이 된 만큼 앞으로 변이 바이러스 치료에 있어서 다른 항체 치료제보다도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내면서 진짜 전 세계에서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중증으로 가서 굉장히 힘든 치료하시기 전에 치료가 잘 되고 나아지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도 이렇게 이 옷을 입고 치료를 해봤는데 여기 보이는 이 산소통 있잖아요. 이게 산소통인데 이게 굉장히 무겁고 또 연결돼서 들어오는 산소가 잘 숨쉬기가 힘들어요. 특히 안에 또 옷에다가 마스크를 또 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또 이렇게 중증 환자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혹시나 방역복을 입어도 내가 뭘 잘못해서 이 바이러스가 밖에 나가가지고 퍼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들고 그래서 이거 벗을 때도 또 순서가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하면서 또 벗고요. 소독도 엄청 많이 하고 음, 또 신발 벗을 때도 거기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테니까 그것도 굉장히 조심해서 벗어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중증 환자 치료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어, 레키로나가 이 경증 중등증 환자를 정말 잘 치료해서 많은 환자를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뉴스에 나온 건데 진짜 이런 식으로 수많은 의료진이 들어가서 한 분의 환자를 살리는데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어, 진짜 이런 식으로 하고요. 이렇게 뭐 이건 중국 뉴스에 나온 것 같은데 코로나 최장기 환자 폐이식까지 한 케이스라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도 치료를 하고 이제 인공호흡기 끼고 나서 좀 상태가 안정이 되면 이렇게
깨우죠. 그러면 환자랑 이렇게, 맞아요. 엄지척도 하면서 이렇게 말은 못하니까 이렇게 의사소통을 합니다. 눈으로만 보면서. 이렇게 해서 깨어나셔가지고 인공호흡기 갔던 분이 깨어나서서 인공호흡기도 빼고 안정되시는 분 모습 보면 굉장히 뿌듯한데, 여하튼 이 중증 치료는 정말 힘든 치료이기 때문에 레키로나가 어, 이렇게 중증 가기 전에 치료를 해주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중증 치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는데요. 좀 어떻게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저는 이 레키로나나 셀트리온, 레키로나를 포함해서 다른 모든 치료제 역시 정말 환자를 돕는 좋은 일에 쓰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은 분명히 그거는 다 되돌아옵니다. 근데 되돌아오는 것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복리의 복리를 거쳐서 몇 갑절이 돼서도 돌아오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분명히 앞으로 장기적으로 굉장히 성장할 거고 나날이 상승을 달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좀 긴 영상이었고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뭐 한 분이라도 궁금증이 풀리셨다면 전 그것으로도 뿌듯하고요. 늘 말하지만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들 좋은 일을 하면은 그 좋은 일은 뭐든지 몇 갑절이 돼서 돌아온다 라고 말한 거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이라도 한마디 더 하시고 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이 뭐 마음의 평안도 찾으시고 또 좋은 정보도 얻으시고 하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여러분들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정말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달녕.